자,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넘어갈 건데 스프레드시트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만큼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스프레드시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프레드시트를 왜 많이 활용을 하느냐? 첫 번째는 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죠. 그런데 하다 보면 저는 한글 파일이 없어요. 그 설치 파일이 없어요. 아니면 오피스 파일이 없어요. 아니면 나중에는 인증이 안 됐어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여러분의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수정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다른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만든다라고 하면 엑셀을 열고 저희가 수정하고 저장하고 보내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스프레드시트는 저희가 저장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저장 버튼 없이 그냥 수정이 될 때마다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컨트롤 S 저장하는 걸 항상 해야 된다면서요. 이거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신 적 있으시죠? 파일 굉장히 많이 작성해 놨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다. 이런 경우 다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막 파일이 다 날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스프레드시트는 그러한 위험이 없다는 거. 실시간으로 수정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링크만 있으면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공유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설정하기에 따라서.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건지 아니면 뭐 일부 제한된 사람에게만 메일 주소를 추가해서 공유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댓글만 작성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같이 편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그냥 내가 공유하는 거를 회원이나 코치들이 그냥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수정할 수 없는 권한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그들이 같이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내가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편집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를 새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번째는 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를 띄워 놓고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문서를 보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띄워 놓고 거기에 접속해서 모두가 다 하나씩 작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화면을 보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지워졌거나 수식이 망가졌을 때 복원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다른 파일을 만들 때는 컨트롤 Z죠. 저희는 Z죠. G가 아니라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돌리기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프레드시트는 파일에 버전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기록을 보시면 그동안에 수정되어 있는 버전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돌리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짜의 버전으로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스프레드시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는 실수로 뭔가를 지우거나 뭐 탭을 지울 수도 있고 수식을 지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의 장점이고 스프레드시트는 사실 엑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엑셀인데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공유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엑셀이 스프레드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식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엑셀을 좀 잘 알고 있고 수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삽입에서 함수를 누르고 자 해당하는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뭐 sum 정도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정도죠. 평균 내고
뭐 세고 요 정도만 알고 있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는 는 등호를 붙이고 수식 앞 글자를 입력하면 그 글자를 포함한 수식들이 전부 다 뜹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수식에 따라서 설명과 가이드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S라고 하는 것 한 글자만 썼어요. 그러면 S로 시작하는 모든 수식들이 다 뜹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커서를 갈 때마다 설명도 되어 있어요. 어떤 걸 구할 건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썸을 눌렀다. 저희가 뭐 저도 영어가 많이 짧지만 저희 그래도 썸 정도는 알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런 단어는 들어가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썸을 누르면 또 썸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식들이 다 뜹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서를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더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더할 건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건에 따라서 더하고 뭐 곱하고 빼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거면 이러면 대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if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if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if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식들이 또 다 뜹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더할 건지, 조건에 맞춰서 셀 건지, 아니면은 뭐 에러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단어를 포함한 수식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sum if라고 하는 걸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이드도 제공이 됩니다. 가이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수식은 아는데 어떤 수식을 쓰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수식 뒤에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자세하게 처음에는 범위를 적고 그다음에 기준을 적고 그다음에 합계를 적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보다는 스프레드시트가 오히려 수식을 사용하기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